어? 요 이게 예쁘게 뽑은 거예요? 그럼요? 학교에서 준 거예요? 학교에서 준 거는 이렇게 컬러예요? 진짜로요? 요 좋은데요. 응? 좋았어. 자 보자. 어디 볼 거냐면 그 뭐냐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9페이지. 찾았어요? 9페이지? 페이지 9페이지. 예? 요 페이지. 유기화학 3회 9페이지. 어? 여기. 여기. 좀 더 넘겨, 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은 기화학 중에 삼중결합의 반응성 겁니다. 이제 알카인. 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예제 3. 예제 3인가? 예제 3. 예제를 보시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예제 3에서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알카인 만들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알카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YNE가 붙으면 무슨 작용기가 있는 거죠? 무슨 YN이면 무슨 작용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탄소 삼중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삼중결합이 있는 저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거기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첫 번째 1 반응 개요. 자, 1 보시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럼 여기서 이제 해봅시다. 그건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이제 이중결합이 한번 이렇게 있을 텐데 이중결합.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주냐면 첫 번째 1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BR2 처리합니다. BR2.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뭐 CH2 CL2 이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2 NaOET 해주고 그다음에 HOET 딱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거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테크닉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중결합 화합물을 저렇게 뭐로 바꿀 수 있다? 삼중결합 화합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 이중기하랍 화합물로부터 저렇게 삼중기하랍을 만들어내는 저 테크닉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반응을 이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거 화살표 위에 1 있고 2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1 있고 2 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을 먼저 다 끝내고 그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2번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삼수 알겠죠? 네? 뭐라고? 음. 그거 보시면은 거기에 그 뭐냐면 반응물이 메틸 그룹 하나, CH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CH, CH2. CH2. 왜 이상해? 뭐가 이상해? 네, 예? 뭐라고요? 음, 음. 예? 예? 음. 아래도 세 개 있잖아요. 아, 같은 말이에요. 응. 위에 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위에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래 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 그냥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 정도? does not 하고 doesn't. 뭐 그 정도 차이입니다. 네, 그 차이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자, 보자. 그럼 요거 보시면은 자 이제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미케니즘. 자, 미케니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그 보시다시피 이제 자, 알킬 그룹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말단 이중결합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이제 Br2 처리를 하고 CH2Cl2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요 CH2Cl2 요거의 의미는 뭐라고 했었죠? 요거. 자, 제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희 씨. 저 뜻은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 앞에 썼었잖아. 의미가 뭐였어, 의미가? 그렇지. 살짝 극성인 유기용매다. 그래서 극성이 조금 있는 유기용매입니다. 이제 물론 그 극성이 크지는 않아서 물하고 섞이지는 않는데 여기 이제 이 뭐냐면 BR2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성 상호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기용매인 저 메틸린 클로라이드를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저 누구냐? 저 누가 저거? 저 누구더라? 상목 씨.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BR2를 썼다. BR2를 썼다. 이건 무조건 이런 의미라고 했죠. BR2를 썼다. BR2는 무조건 이거다. BR2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기가 장황하게 있지만 그냥 제가 있다. 그럼 저건 그냥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BR2를 넣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 그래서 얘를 넣어준다는 얘기는 그냥 뭐냐면은 BR 플러스란 얘기예요.
Br 플러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이 될 거냐면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Br 플러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얘를 Br 플러스랑 반응을 할 때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이렇게 이제 브로마이드 양이온. 그리고 얘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제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이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상목 씨? 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브로모니움 이온이라고 했었죠? 브로모늄 이온. 그래서 Br2를 넣는 건 무조건 브로모늄 이온을 나타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조건 저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중결합 화합물을 넣게 되면 이 이중결합 화합물의 구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탄소 이중결합이 돼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쪽에 알킬 그룹이 있고 여기도 이제 수소가 있고 뭐 수소가 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죠?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바로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죠?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브로마이드는 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비공호 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비공호 전자를 다시 이탄소한테 이합하고 던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때 여기에서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브로마이드와 관련된 이런 식의 삼각고리 양이온 화합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브로마이드는 형식전화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브로마이드의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노란 전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파란 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브로마이드 양이온이 있었다면 당연히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브로마이드 음이온도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브로마이드 음이온.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우개.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지우고. 그래서 여기에서 브로마이드 음이온도 Br2를 쓰면 무조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는 여탄소. 요거 보이죠? 요거 몇 차 탄소예요? 상목 씨 몇 차 탄소예요? 1차. 얘는 몇 차 탄소예요? 2차. 그러면 이렇게 브로마이드 삼각고리가 나타나면 어디에 플러스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차수가 큰 쪽. 그럼 이제 이쪽이 더 차수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더 나타난다고 했었죠? 차수가 큰 쪽에. 그럼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전자를 준다? 이 플러스한테 전자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전자를 주는 방법이 바로 주어져 있는 이 탄소하고 이 브로마이드 사이에 이 결합선 방향.
이 일직선 방향으로 브로마이드가 뒤에서 이압하고 전자 제공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탄소하고 브로마이드가 만들어내는 그 결합선 방향에서 브로마이드 반대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마치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그 똥침하려고 하면 사람 정면에서 똥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똥침할 수 있어요? 뒤로 돌아 들어가야 똥침을 할 거 아니에요. 성씨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런 접근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안티 접근이라고 불러요. 뭐 하듯이? 똥침. 알죠? 그래서 이렇게 똥침하듯이 뒤쪽에서 접근하는 걸 저걸 이제 그 표현으로 안티 접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 엔타이 접근이라고 하는 제가 엔타이 어프로치라고 하는 요거 이제 하여튼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여기 있는 빨간 탄소가 이제 전자를 받죠. 그럼 이 빨간 탄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전자를 내어 놓아야 되겠죠. 뭘 하기 위해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이 브로마이드한테 전자를 짠 하고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럼 이후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브로마이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뀝니다. 됐슈? 사무실 알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됩니다. 후. 오늘 출근할 때 좀 약간 쌀쌀했어요, 날씨? 어땠어요? 추웠어요? 등원하는데? 괜찮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 주어져 있는 요런 형태를 무슨 형태라고 했었죠? 성국 씨, 이걸 무슨 형태라고 했었죠? 크게. 이런 형태를 무슨 형태라고 했어요? 이런 형태를 무슨 형태라고 해요? 바로 스태거드 폼이라고 했었죠? 스태거드 폼. 우리말 번역은 뭐였어요? 엇갈린 형태. 그 엇갈린 형태에서 이제 잘 봐요. 떨어져 나간 브로마이드.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 탄소가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간 브로마이드하고 새롭게 들어온 브로마이드가 있는데, 이때 보시다시피 요 브로마이드하고 요 브로마이드 요 둘 사이에 그러면 이면각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이면각 몇 도예요? 180도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렇죠? 성공하겠죠? 큐민이 어제도 안 왔어요? 어제요? 뭐 아픈가? 어? 도가니요? 동아리요? 아 동아리. 어, 무슨 동아리요? 댄스 동아리? 그럼요? 동아리요? 무슨 동아리랄까? 자 어쨌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제 이면각이 180도가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이 보시다시피 브로마이드가 서로 안티 방향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면각 180도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안티 방향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저놈이 약간의 형태가 바뀐다. 아, 여기 있을까? 이 상태에서 얘가 자 어떻게 형태가 바뀌냐면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은 이렇게 결합이 이렇게 뒤틀려질 수가 있다고 했죠. 단일 결합은. 그 뭐야 저기 상무 씨 기억나요? 단일 결합은 이렇게 뒤틀림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이쪽은 가만히 있는데 이쪽이 뒤틀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합 회전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결합 회전이 뿅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뭐라고 할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쨌건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하면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네 생각이. 그래서 말하니까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하면서 자 제 입장에서는 요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 알킬 그룹이 있고 예쁘지가 않아. 자 이렇게 알킬 그룹이 있고 이렇게 수소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선이 있고 이게 뒤로 들어가고 자 이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저기서 가만히 있어보자. 다시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이제 브로마이드고 여기가 수소고 수소.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단일 결합을 중심으로 뒤틀림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뒤틀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쪽이 이제 브로마이드 수소 이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알킬 그룹 수소 브로마이드 있죠. 이 알킬 그룹 수소 브로마이드가 형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수소가 결합 뒤틀림을 통해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돌아서 이리 오면 여기 있는 알킬 그룹하고 브로마이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자 보세요. 얘를 틀어가지고 얘를 뒤로 돌려서 이쪽으로 보내면 알킬 그룹 뒤로 들어가고 브로마이드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서 얘가 뭐로 바뀌어요? 여기가 알킬 그룹이 되고 여기가 브로마이드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해했어요? 됐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아까는 브로마이드하고 브로마이드가 안티 관계였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요 수소하고 요 브로마이드가 무슨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안티 관계가 되도록 형태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이제 뭔 테크닉을 쓰느냐? 바로 NaOET 예 HOET 이런 테크닉을 쓰는데 자, 요 녀석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에테이놀이죠. 에테이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축약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축약어, 이 에테이놀, 이 에테이놀 의미는 뭐겠어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바로 여기선 용매입니다. 용매. 자, 그런 다음 여기 NaOET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찾았어요? NaOET? 그럼 여기 NaOET에서 이 NA의 이온가는 얼마예요? NA 이온가는 1 플러스라고 했죠? 그럼 저기에 있는 이 산소 이온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산소 이온가 1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산소 마이너스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산소 마이너스가 보이면 무조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상목 씨 뭐라고 그랬어요? 산소 마이너스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이 뜻이 뭐예요? 강염계요. 유기화학 반응에서 산소 음이온은 항상 강염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강염기 이게 나타나고 나면 이 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상목 씨? 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는 게 염기예요? 응? 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는 게 염기예요? 응? 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는 게 염기예요? 진짜 몰라요? 염기는 누구랑 반응해요? 아니 유기화학을 떠나서요. 작년에 배웠잖아요. 어? KA 이런 거 배웠어요. KA가 뭐예요? KA. KA가 뭐예요? 칼슘이요? KA가 뭐예요? KW가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어? 기억 안 나요? 저 이거 안 배웠나? KW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이때 KA가 뭐냐고요? 사내리 상수라고 했죠?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혹시 염기하면 따라오는 말 기억 안 나요? 그죠? 그럼 염기는 누구랑 반응하겠어요? 어, 그걸 모르겠어요. 산은 누구랑 반응해요? 그럼? 어, 그러면 산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산이 누구예요? 중학생도 알 텐데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올걸요? 대표적인 산. 대표적인 산이 뭐예요? 어? 예?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리셋이 됐을까? 이게 뭐예요? 이걸 답을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염기는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산. 그러면 대표적인 산이 뭐죠? 어, 이걸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NaOET의 O-가 강점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의 역할은 뭐예요? Na 플러스 역할은 뭐예요? 계속 나왔잖아요. 저기 복습 안 했죠? 어, 어, 어. Na 플러스 역할은 뭐예요? 오 마이 갓. 건이야, Na 플러스 역할은 뭐예요? 구경꾼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거 말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런 거나 그런 표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구경꾼, 구경꾼. 그러면 여기서 누구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얘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연기는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접근합니다. 요렇게. 자, 상목 씨, 이거 형식자는 얼마?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할로제는 전기임 송도가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할로제는 전기임 송도가 큰 편이라고 했죠. 그럼 이 할로제는 부분 전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부분 전하가 델타 마이너스예요. 전기임 송도 크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탄소는 그럼 얘가 델타 마이너스면 얘는 부분 전하가 뭐가 되겠어요?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다 써볼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목 씨, 얘 누구랑 반응한다고? 누구랑 반응한다고? 산 누구? 수소랑 반응한다고, 수소랑. 그러면서 어떤 수소랑 반응을 하냐면 바로 요 수소. 브로마이드랑 어떤 관계 있는 거? 브로마이드랑 어떤 관계 있는 거? 안티 관계 있는 수소. 외워야 돼, 알겠죠? 상욱 씨 오케이? 외워야 돼. 브로마이드랑 어떤 관계 있는 거? 안티 관계 있는 수소랑 얘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수소한테 전자를 이압하고 줘요. 얘한테. 자, 하지만 수소는 항상 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전자를 받는 만큼 기존의 이 탄소하고 결합전자 있죠. 이 탄소하고 결합전자를 어딘가로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어디로 버리는 게 좋느냐? 그럼 잘 봐. 요즘은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버릴 수 있어요? 다 돈 내고 버려요? 요즘 쓰레기 그냥 버려요? 돈 내고 버려요? 몰라요? 다 돈 내고 버리죠.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어? 그럼 사실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돈 내고 버릴 때 사실은 좀 아까운 마음이 들죠. 아까운 마음이 들죠. 특히나 왜 대형 쓰레기. 예를 들면 책상 같은 거 버릴 때 이런 거. 그때 큰 딱지 같은 거 붙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아 내가 어떤 못 쓰는 책상이 있어서 내가 지금 안 쓰는 책상이 있어 이거 버리고 싶은데 이걸 이제 딱지를 붙여가지고 대형 폐기물 딱지를 굳이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사지 붙여가지고 이걸 버리면 버리는 나도 약간 좀 기분 별로고 그렇잖아. 근데 하필 내가 이걸 버리려고 딱 내놨는데 갑자기 옆집에 사던 사람이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요 이럴 경우 있잖아. 그럴 경우 있어 없어? 그럴 경우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아파트 같은 데 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아이고 얘 하고 가져가시면 서로 좋지. 서로 좋지. 나는 딱지 안 붙여도 좋고 저 사람은 필요한 물건 가져가서 좋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입장에서는 옥텟을 만족해야 되잖아. 옥텟을 만족해야 돼 이 전자를 버려야 되지. 그런데 이 버린 전자를 누군가 받아가면 좋겠지. 그게 누구? 얘가 받아간단 말이야. 왜? 부분 전화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봐봐. 자, 봐봐. 이게 반응의 원리가 다 똑같은데. 자, 보세요. 아까 이 브로마이드가 어느 쪽으로 전자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바로 탄소 브로마이드의 직선 방향의 뒤쪽에서 똥침하듯이 전자를 제공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이 노란 전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쪽으로 들어가요. 요 탄소하고 요 브로마이드를 표현하는 요 결합선 방향. 요 결합선 방향 보이세요? 요 결합선 방향에 딱 뒤쪽으로 전자가 제공돼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접근을 무슨 접근이라고 했죠? 안티 접근이라고 했죠. 그럼 안티 접근이 되는 것처럼 수소의 전자 역시 안티 접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방식이 항상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탄소. 성씨 보세요. 보세요. 이 탄소도 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전자를 받았을 때 성씨 봐봐. 전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옥텟을 만족할 수 있어요? 받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다시 옥텟을 이룰 수 있어요? 받은 만큼 내어놓아야 또 옥텟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옥텟을 이룰 수 있느냐? 얘가 전기음성도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크다고 했죠. 그럼 얘는 전자를 받아갈 수 있겠죠. 전기음성도가 클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결합전자가 브로마이드 쪽으로 이동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 다음
오케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성목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라고요? 산 뭐 누구? 산이 뭐야? 바로 H 플러스와 반응하는 게 염기라고 했어요. 성씨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누구랑 빨간 요 수소랑 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소가 노란 전자를 내어 놓았죠. 그 노란 전자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탄수에 붙어 있었던 파란 전자가 떨어져 나왔죠. 보세요. 사무실 이렇게 된 거 보여요? 여기죠, 여기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 브로마이드의 형식자는 얼마예요? 형식자는 얼마예요? 이 형식전화가 여기다 쓸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아까 UNA 플러스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구형꾼이라고 했죠. 이 구형꾼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리 가는 거예요. 왜? 구경꾼의 역할은 뭐니까요? 구경꾼의 역할은 뭐예요? 구경꾼의 역할은 뭐예요? 정전기적인 인력이죠. 정전기적인 인력을 통해서 전하량을 중화시키는 게 구경꾼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소하고 브로마이드가 떨어져 나오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건이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중결합이 만들어졌죠? 이 단계를 무슨 반응이라고 해요? 이 단계를 E2 반응이라고 해요. 그 다음 프린트 4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E2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E2 반응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때 얘 이름 뭐겠어요? 이름 뭐예요? 상목씨 이거 이름 뭐예요? 이거 이름 뭐예요? 이게 또 에탄올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에탄올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에탄올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용매를 뭐로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용매가 뭐예요? 에탄올이죠. 그럼 원래 에탄올을 써 놓은 상태에서 에탄올이 만들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그냥 섞여서 같은 용매가 돼버릴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O-의 역할이 뭐라고 했었죠? O-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강염기라고 했죠? 그럼 강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죠? 산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누구 뭐라고 해? H 플러스, 알겠죠? 항상 강염기는 누구랑 반응한다고? H 플러스. 자, 요거 부분전은 어떻게 돼요? 델타 마이너스죠.
왜? 전기음성도 크니까. 그러면 여기 붙어있는 탄소 부분 전압 뭐겠어요? 얘 델타 플러스겠죠. 자, 이때 이 강점기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많다고. 그럼 주변에 이 강점기가 또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충분히 많은데 강점기는 항상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성모가? H 플러스. 이때 얘랑 또 반응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쟤랑 또 반응을 하느냐? 자, 어쨌거나 이 산소는 수소한테 전자를 주는 거죠. 그럼 이 파란 전자를 수소한테 이압 주고 나면 수소는 뭘 만족해야 돼요? 수소는 또 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죠. 버릴 때 누가 받아가면 좋다고. 그때 이 전자가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자, 아까 봐봐요. 원리적으로 탄소 브로마이드 결합선 방향의 뒤쪽에서 하겠죠? 뒤쪽에서. 아까도 탄소 브로마이드 결합선의 뒤쪽에서 이런 걸 무슨 접근이라고 했어요? 엔티 접근. 그럼 여기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의 이 결합선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결합선 방향의 뒤쪽 방향으로 이 노란 전자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무씨 보세요. 아까도 노란 전자 제공된 다음에 이 탄소가 뭘 만족해야 돼요 또? 옥텟이죠. 내가 만족이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답이 뭐예요? 옥텟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또 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서 전자를 버리면 그 전자를 받는 탄소도 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란 전자를 어떻게 해요? 던지죠. 그럼 이때도 이 탄소가 뭘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합 전자를 어떻게 해요? 결합 전자를 누구한테 던졌어요? 누구한테 던졌어요, 전자를? 이 탄소는 이 파란 전자를 누구한테 던졌어요? 얘한테 던졌죠. 여기서도 이 탄소가 옥텐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누구한테 던졌어요? 얘가 뭐예요, 얘가? 브로마이드에 던졌죠. 그럼 이 탄소도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누구한테 던지겠어요? 브로마이드에 던지겠죠? 브로마이드. 내가 물을 때 쟤요, 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겠어요? 쟤요, 얘요 이런 거는 실력이 안 늘어요. 브로마이드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또 하나의 지식이 돼서 더 발전한다고요. 쟤요, 얘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실력이 안 늘어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알겠어요? 그 단어를 얘기해야 돼요. 그 단어를 모르면 유기화학이 절대로 안 늘어요. 성공 알겠냐? 그래서 이 전자를 누구한테 던진다고요? 브로마이드. 그럼 이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완결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뭐다? 전체 미케니즘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어요? 미케니즘으로 푸는 거라고 했어요? 반응기호로 푸는 거라고 했어요? 반응기호로 푸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싹 다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자 봐요. 요거 봐. 그럼 여기서 첫 번째가 BR2지. 그럼 여기서 BR2 했다고 치자. 여기서 뭐 만들어져? 그러면 이걸 다 이해했다고 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이제?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한 다음에 한쪽에 브로마이드 붙고 또 한쪽에 브로마이드 붙고 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어? 자 보세요. 두 탄소에 결국 뭐가 붙어요? 두 탄소에 결국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두 탄소에 브로마이드 붙었잖아요. 원리적으로는 무슨 관계고요? 원리적으로는 안티 관계고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두 번째 반응 진행시키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자 이거 이름 뭐예요? 건이야 이거 이름 뭐예요? 이런 작용기 이름 뭐예요? 이 작용기 이름 뭐예요? 어? 알킨. 알켄은 친일파 발음이라고 했죠. 알킨 알겠죠? 알킨. 그리고 이거 반응 얘 이름 뭐라고 했어요? 상무 씨 얘 이름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얘 이름 뭐예요? 얘 이름 뭐예요? 얘 이름 뭐예요? 비시널 다이브로마이드 라고 했죠? 비시널의 뜻이 뭐예요? 상무씨 비시널의 뜻이 뭐예요? 인접한 뭐한? 인접한. 다이가 뭐예요? 둘. 이름 까먹었죠? 이름 까먹었죠? 이런 게 실력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외워야 돼. 알겠어요? 외워야 돼. 그래서 알킨 BR2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비시널 다이브로마이드.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칠판에 써 있잖아요. 뭐? 알카인. 이거 어떻게 읽어요? 스키예요? 이거 어떻게 읽냐고. 스카이잖아요. 아 이건 읽으면서 왜 이건 못 읽어? 이거 뭐라 읽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 뭐라고? 알카인. 응? 이때 자 보세요. 이 1번에서 핵심 물질이 뭐예요? 이 1번 반의 핵심 물질이. 건이 이 1번 반의 핵심 물질이 뭐예요?
뭐가 관여할 때 알킨이 비시널 다이브로마이드가 돼요? 브로모늄 양이온이죠. 자, 그리고 이거 대답 못하면 때릴 줄 알아? 이때 관여하는 핵심 물질이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렇지. 강염기가 관여할 때 비시널 다이브로마이드가 뭐가 된다고요? 알카인이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사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강염기가 있을 때 비시널 다이브로마이드가 알카인이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쳐버려. 암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물으면 답이 뭐야? 암기. 알겠어요? 내가 만족이라고 물으면 답이 뭐예요? 알겠어요? 웃지 말고요. 웃으면 안 돼요. 뭐 하는 과정이 이게 다 트레이닝이라고요. 자꾸 말을 반복해서 그 논리에 맞는 표현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계속 묻는 거야. 근데 물으면 답도 안 하고 멍하게 있고 그럼 안 는다니까요. 그럼 저번이랑 시험 점수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 때 계속 답을 해야 돼. 계속 조금이라도 쉬면 안 돼. 이때 이 두 번째 과정의 미케니즘이 뭐라고 했죠?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요때 미케니즘이 이 두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하나의 반응 같겠지만 두 단계의 반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중결합에서 배웠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알카인의 생성, 알카인 만들기를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삼시 알겠어요? 왜 그 있잖아요. 소 있잖아. 소한테 야 소야 이리 가라. 안 가. 막 밀어도 안 가. 억지로 밀어야 한 발 가는 그런 느낌이네 지금. 상목 씨, 상목 씨 내 심정을 알겠어요? 진짜 말 안 듣는 소밀기 진짜 미치겠어 진짜. 정말. 이놈 상목 씨 진짜. 아유 진짜 상목 씨 진짜. 오케이. 그럼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